전화 연결 먼저 가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요즘 반등이 나와서 조금 편안해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떠세요? 마음은 조금 편안해지긴 했는데. 조금 편해지셨어요? 네, 종목은 어떤 거 오늘 근데 궁금하실까요? 비덴트요. 비덴트,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19,450원에 7%요. 많이 비쌀 때 좀 사셨네요, 시청자님. 19,000원이 네네. 많이 기다리셨겠어요? 네, 네. 4월 달 정도 진입하셨습니까? 더 되셨습니까? 4월 달이요? 그 정도 네, 되셨어요? 그쯤 된것 같은데. 네네. 비덴트를 자주 매매하시는 종목이세요, 시청자님? 아니요, 이게 가상화폐라고 그래서 그때 누가 추천해줘서 예. 잡았는데, 네. 계속 이렇게 빠져가지고. 네, 비중은 많지 않으시네요, 고민이 그래도. 그렇긴 한데 너무 네. 오랫동안 막 그렇게 빠지니까 걱정이 돼요. 그러게 10,000원 이탈됐을 때는 마음이 많이 안 좋으셨을 것 같고 더 내려가고 네. 하네요, 지금.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가장 고민되시는 부분이 그럼 어떤 부분이세요? 이거 그거 손 좀 쳐야 되는지 그냥 조금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네네. 지금 가격대 앞으로 안 좋을 거로 보면은 손들이 쳐야 되나 또 걱정이 돼서요. 저는 지금 가격대 매도 사인 나와도 못 하시겠죠. 너무 가격이 빠져 있는 상황이라서. 네, 50% 이상 빠지니까. 그럴 것 같으신데요. 알겠습니다. 네, 원하시는 반등 가격대 어느 정도 마음을 잡아놓으신 게 있으세요? 이 정도면 내가 탈출 가능하겠다 싶은 정도 있으세요, 선이? 반등 목표가? 감이 안 잡혀요. 안 좀 상담 잡히세요. 좀 하려고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못 팔겠고 어느 정도 반등해서 나와야 되는지 그거 감이 안 오시는 네. 거군요. 알겠습니다. 네네네. 그거 가만 저희가 해가지고 한번 같이 볼까요? 네, 탈출을 네. 해야 되는 건지 보유하는 게 네. 의미가 있는 건지 한번 저희도 같이 살펴볼게요,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비덴트가 많이 지금 빠졌죠. 추세 하락입니다. 누가 봐도. 네, 신고가가 37,000원대이기 때문에 거의 80% 고점 대비 밀려나 있는 상황이고 거래도 없고 요즘에 글쎄요, 가상화폐 직접 또 투자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나 슬퍼하고 계시잖아요. 요세프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비덴트를 탈출을 빨리 모색을 해야 됩니까? 맞습니까? 지금 현 시점은 탈출 기회를 놓친 거죠. 아무래도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나스닥 지수랑 굉장히 연동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나스닥이 굉장히 많이 크게 급락을 했다가 지금 다시금 반등을 보여주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조금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고래들이 사고는 있지만 그 전문가들은 지금 확실한 탈출구가 없다.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들이 지배적입니다. 저 또한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진 않는 시점이지만 지금 시청자님 가격대에 이렇게 물려있다. 50% 이상 물려있다. 지금은 손절을 하라 그래도 못하죠. 저라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 주가라는 것이 선반영을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부분은 저는 다소 보수적이지만 그래도 추후에 정말 이제 나스닥 지수가 다시금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나면서 비트코인 가격까지 올라와 준다면 저는 15,000원까지는 주가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다만 기존 차트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때 작년 11월과 12월 이때는 메타버스 NFT 이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크게 무서운 상승세를 보여줬었거든요. 이때만큼의 주가 상승 여력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는 초기였었고 그리고 기대감만으로 이렇게 올랐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메타버스 NFT가 되기 위해서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해서도 지금 루나 사태라던가 그런 사태들로 인해서 지금 더욱더 밀린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시장이 좀 얼어붙고 있거든요. 특히나 엘살바도르 거기 정부 정책적으로 비트코인을 뭐 이렇게 정책적으로 하다가 결국에는 9개월이 지난 지금 현 시점에서도 지금 실패한 그런 정책이었다. 뭐 이런 심리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좀 힘들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격적으로 좀 접근을 했었을 때 저는 8,000원까지는 그냥 홀딩이라고 하고 그리고 8,000원을 무너뜨린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은 손절 라인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일시적으로나마 지금 우리 증시가 지수가 다 올라와 주고 있고 거기에 편승해서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약 한 7, 8%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소폭이지만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10,000원까지 올라와 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우리 증시가 어느 정도 반등을 좀 해주지 않을까 이런 시점으로 봤었을 때 아주 큰 가격대는 좀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단기간에는 10,000원 정도 선까지 이렇게 좀 바라볼 수 있겠고, 중장기적으로 좀 올 하반기까지 지켜본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테마성 NFT라던가 메타버스 무언가 이슈가 붙어준다라면 그때는 15,000원 정도까지만 지켜볼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때 오면은 손실률이 한 20% 정도 되지만 그럼에도 저는 보내줄 종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등 목표가가 그 정도로 나온다고 해서 아예 7%니까 더 사서 손실 더 줄여볼까? 요거는 별로 추가 유효하지 매수는 않게. 지금 다행히도 비중이 좀 적으세요. 네, 7%대. 맞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해서 올라간다. 근데 지금 비트코인 관련해서 저는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시장이 보고 안 좋게 있거든요. 보시니까. 네. 예. 나스닥이 반등을 해주는지 지금 확실하게, 그래서 제가 아까 단기적으로 10,000원인데 네. 10,000원을 돌파 안착을 해준다라면 또 새로운 그림을 그려줄 수도 있어요. 기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시던가 네. 아니면은 공방 들어오셔서 보시면 제가 다시 한번 그 시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그때는 자신 있게 추가 매수 시그널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등 목표가를 기다려 보셔야 된다고 하시는데요, 수성자님 일단은. 근데 그거를 1단계, 2단계로 나눠가지고 시간 여유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손실 줄이는 폭이 조금 달라지실 것 같으세요. 네. 네, 그거 감안하셔가지고 전략 세우시고, 조금 더 이제 상황을 지켜보고 한 번 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저희 유세배 전문가님과 상의해 주셔도 된다고 합니다. 선생님 기억해 주시고 네.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주식 시장도 그렇고 참 요즘에 가상화폐 시장도 너무너무나 예측이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틀 잡아놓고 구체적인 전략 방향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시판과 유튜브에 많은 분들 기다리고 계신데요. 박예린 캐스터 어떤 분 주목 봐드릴까요? 네, 이어서 시청자님들 댓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식공부 대박나자님 댓글 확인해 볼게요. 종목은 고려아연이고요. 매수가 49만 1,000원에 비중 10%입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대응 전략 그리고 목표가까지 알고 싶다고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그래도 수익권에 계시네요, 시청자님. 오늘 고려아연 50만 원의 거래가 마감됐는데 비교적 최근에 매수하신 게 아닐까 싶은데 수익을 보고 있다고 해도 언제 또 차익 매물이 나와서 속 썩일지도 모르고 또 종목을 얼마까지 바라봐야 좋을지 여러 고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윤겸 전문가와 함께 고려아연 진단 도와드릴게요. 윤겸 전문가입니다. 네. 고려아연 코스피에 상장돼 있고 시총은 한 9조 5천억 되는 아주 우량 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또 이제 아연, 재련, 합금 제조업을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하는 기업인데요. 그래도 이제 다른 투자자분들에 비해서 이제 49만 1,000원에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그런 시점에 있고 10% 정도면 또 비중이 적정하게 매수하신 거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매수 시점은 아주 예전에 매수하셨는지 아니면 최근 어제 매수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으나 일단 이제 수익권에 있다 보니까 또 오늘 종가를 50만 원에 마감을 했네요.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행복한 고민에 그런 상황에 있으신데 지금 2분기 매출 실적도 상당히 또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인수 기업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호재가 더 많지 악재는 없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기업 분석도 한번 좀 보면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차트상 보면은 이제 재무부터 보겠습니다. 2019년부터 20년, 21년, 22년 해갖고 꾸준히 매출은 양호한 편인데 전년 동기 비해서 20% 정도 또 늘어났고요. 영업이익도 큰 뭐 편차 없이 전년 동기 비해서 5% 정도 늘어났고 당기 순이익은 이제 전년 동기 비해서 꾸준히 상승하다가 올 1분기만 조금 빠진 부분이 있으나 재무 비율 보면은 유동 비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270%. 부채 비율은 상당히 낮은 뭐 성장성 비율이라든지 수익성 비율을 다 따져봐도 뭐 재무라든지 매출적인 부분에서는 뭐 흠잡을 데 없는 그런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최근 이제 종목별 투자자를 요 며칠 사이를 보면은 요 며칠 사이 개인들이 좀 많이 좀 수급을 좀 담았고 외인과 기관들도 이제 핑퐁식으로 해서 하루 담고 하루 이제 정리하는 그런 패턴으로 왔는데 큰 그 종목별 투자 부분도 이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차트상 보면은 월봉상 보면은 이제 2020년 3월 코로나 그 바닥을 딛고 사실은 올 1월 4월까지 큰 물론 약간 등락은 있었으나 그래도 일반 다른 회사들 차트보다도 꾸준히 우상향해 갖고 4월까지도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4월 이후에 대내외적인 악재에 의해서
약간 급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이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좀 회사의 결함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실적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 외적인 환경에서 전반적인 지수가 상당히 지금 하락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동반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지금 수익권이니까 지금 50만 원에 마감했는데, 사실 이번 주가 어떻게 보면 우리 국내 증시의 분수령입니다. 지금 어제 오늘 이제 반등하는 그 반발 매수라든지 기술적 어떤 매수가 들어와서 이틀간 상승한 부분이 있는데, 수목금이 상당하게 이따 제가 전망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중요 지표도 있고 변동폭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 지켜보시고 수익권에선 제가 봤을 때는 한 5% 정도 드러내시고, 기업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기업적인 문제는 없으나 그 외적인 환경 부분이 있으니까 수익권일 때 한 5% 비중을 덜어내시고 그 나머지 5% 가지고 진행해 가시면서 조절하시면서 정리하시면 어떨까. 그다음에 제가 만약에 이 상승 모멘텀 전반적인 증시 상황에서 더 상승할 수 있다면은 제가 보는 견지는요, 50만 원을 마감했는데 2만 5천 원대까지도 올라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사실 증시가 너무 지금 예단할 수 없는 그런 불확실성이 지금 변동폭이 크다 보니까 수익권일 때 한 5% 덜어내시고 나머지 5%까지 목표치를 갖고 가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추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풍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목표 수익률 조금 적절하게 잡아주십사 하고, 네, 윤경 전문가님 의견 남겨주셨고요. 조금 더 살펴드릴까요? 많이 올라와 있네요, 종목들. 네, 이어서 다른 시청자님들 댓글도 확인해 볼게요. 운지님 댓글입니다. CS윈드고요. 매수가 52,000원에 비중 30%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오늘은 다른 날과 비교해서 수익권에 계신 분들이 꽤 많이 댓글을 달아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대응 전략 꼼꼼하게 챙기셔서 앞으로 어떤 변수가 발생하더라도 또 현명하게 대처하셔야겠죠. 유세벽 전문가와 함께 이 CS윈드 진단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세벽 전문가 연결해 드립니다. 네, CS윈드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종목이고, 그리고 풍력타워, 해상풍력발전 관련해서 우리나라 대장인 기업입니다. 한마디로 풍력계 삼성전자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52,000원 매수가 지금 장기적인 투자 안목으로 들어가셨다라면 저는 굉장히 잘한 선택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장기적이라 한다 그러면 전 하반기까지 좀 보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전 글로벌적인 움직임이 풍력발전이라던가 태양광 발전 관련주들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 부각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CS 베어링이라던가 동국 SNC, 삼강 M&T 관련 이 풍력 관련주들은 굉장히 급등하는 이런 모습들을 자주 보여주고 있지만, 이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좀 아주 시원시원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제 좀 아무래도 엉덩이가 무거운, 시총이 좀 큰 종목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1분기 때 실적이 아주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분기별 실적을 좀 살짝 살펴본다라면 1분기 실적보다는 보게 되면은 전년 대비해서 매출액은 증가를 했고, 하지만 1분기 때 지금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적자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하지만 이제 6월달, 9월달, 2분기, 3분기, 4분기가 될수록 점점 실적이 좋아지는 이 개선세가 보여지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런 부분들을 다 반영을 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를 좀 기대를 해보자. 왜냐하면 작년에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미국이라던가 포르투갈, 해외 생산 법인들을 하나씩 사들이면서 캐파를 굉장히 늘려놨어요. 거기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당기순이익 부분이 조금 다소 부담스러웠던 그런 부분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 주가는 지금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 시점 6만 원까지 단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인데, 저는 하반기가 되면은 다시 한번 전고점 부근인 9만 원, 1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풍력 테마로서의 그런 그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를 원하신다라면은 제가 아까 말했었던 삼강 M&T 혹은 동국 SNC 그리고 CS 베어링 이런 종목들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라고, 장기적인 투자로는 지금 잘한 선택. 그래서 손절가는 전저점인 3저점이죠. 45,000원 라인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가로는 짧게는 6만원, 그리고 길게 봤었을 때는 저는 9만원까지 충분히 주가 상승 여력
가능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2차 목표가 듣고서는 배부르실 것 같은데요. 많이 잡아주셔가지고 계좌에도 유세배 전문가 좋게 보고 계신 종목이라고 합니다. 박운지님 넉넉하게 수익 챙기실 수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기분 좋게 내신을 받아보셨을 것 같고 전화 시청자님 대기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서 반갑습니다. 오십시오. 네, 목소리가 밝으셔서 저희도 기분이 좋네요, 시청자님. 예, 종목 어떤 거 가지고 계세요? 저희 셀즈예요. 셀리드 투자하셨어요. 매수가 네. 비중은 얼마실까요? 74,000원에 8%입니다. 74,000원이 맞으세요? 네. 8%. 너무 높아요. 언제 사셨어요, 셀리드를? 아유, 기억도 안 나봅니다. 안 나실 것 같은데요, 진짜 이게. 셀리드. 네. 그때 뭐, 메리트 느끼신 거는 어떤 부분이세요? 셀리드 어떤 점 좋게 보셨어요? 에 코레나 그렇죠. 네. 그걸로 인해서 네. 한다 임상 그거 한다 해서 개발한다고 해서. 네. 최소 그게 좀 미련이 남아서 네네네.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돼버리네요. 아이고, 그 믿음에 대한 투자가 이런 또 결과를 낳아서 너무 오래되시고 손실도 많으셔가지고 매도 타이밍 지금 아예 뭐 잡지도 못하고 계신 상태실 것 같은데요, 송사님? 네네네. 네. 이거 좀 기다려보실 의향이 많으세요? 한번 버텨보자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예.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냐가 아주 지금 기다린 것도 지겨운데 앞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것도 네. 희망이 없긴 없는데 그러시죠. 그래도 또. 그 기다린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그 미련도 있으시고 그렇다고 또 무한장 기다리자니 그것도 너무 좀 안 내키시는 네, 상황이시고. 근데 조금 네. 반등이 있다면 추가 매수를 좀 해버릴까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네. 바닥이 어디가 바닥인 줄 알 수가 있어야죠. 그러게요. 차트가 정말 네, 감이 심각해요. 안 오실 것 같기는 합니다. 74,000원대라는 그런 너무 높은 가격대에 진입을 하셔가지고 네. 대책을 한번 저희 세워볼게요. 수강자님 일단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또 빠를 때니까 전화 잘 주셨고요. 저희 한번 대책 같이 강구해 보겠습니다. 네. 17,900원이요. 너무나 가슴 아픈 현재가가 나오고 있어요. 윤겸 전문가님. 코로나 관련주들이 지금 움직이지를 전혀 않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다른 뭐 기대 모멘텀이라도 있습니까? 셀리드? 네. 최근에 이제 이 바이오주들 차트 보면 좀 비슷합니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월봉상 보면 거의 21년 한 7월, 21년 중순쯤에 바이오 업체들이 이제 기대감에 의해서 이제 상한가를 찍고 그때가 이제 뭐 20년 3월 코로나 기점으로 해서 거기까지는 좀 21년 중순까지는 그래도 1년 넘게 전체적인 차트가 비슷하게 올라와 줬는데 그 뒤로 바이오주들이 뭐 아시겠지만 어떤 이게 결과물이거든요. 기대감만 있어 갖고는 안 되고 어떤 신약이라든지 어떤 결과물 또 이제 어떤 인간의 그 인류의 그 인간에 대한 치료 그런 부분이 어떤 성과로 나와야 되는데 모든 바이오주들 업체들 보면은 그래도 성과가 부족하고 보여주는 게 없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거의 차트가 비슷해서 지금 흘러내려온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런 대내적인 악재까지 겹치고 근데 단 이제 하나 이제 조금 기대할 수 있는 건 이제 새 정부가 바이오 쪽에 조금 이제 지원과 육성 정책을 또 바이오 쪽을 살리겠다라는 또 발표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코로나 이제 신약 허가로 이제 어떤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후발 업체들이 좀 마음이 좀 급해진 부분이 있어요. 또 후발 업체들도 성과를 내기 위한.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종목을 분석해 보니까 참 그 전화 주신 분 좀 제가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저도 모르겠는데 기업 분석을 좀 해보면은 좀 어떻게 좀 말씀드리기가 좀 민망할 정도로 계속 지금 적자를 달리고 있고 재무 비율에 있어서 유동 비율이나 이제 부채 비율 그런 부분은 이제 부채는 좀 적은 회사입니다. 유동성 자금은 더 여유가 있고 근데 중요한 게 뭐든지 기업이라는 게 실적과 성과, 가시물이 나와요. 특히 바이오주는 가시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지금 없다 보니까 지금 또 SK 바이오산스가 앞서가다 보니까 그런 이제 답답하고 이런 이제 쫓아가야 되는 그런 부담감도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지금 저점에 와 있다는 거는 말씀드리고요. 지금에서 성급하게 추가 매수는 권장을 안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지금 이런 시점 차트상 보시면 월봉상에도 저점 구간에 와 있는 건 맞거든요.
월봉상 역대 차트에서 이 상태에서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좀 지켜보시고 대신 정부의 그 육성 정책 그런 부분이 또 어느 정도가 나오게 되면은 좀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반등 시점에서 그때 성장 모멘텀이 나올 때 추가를 매수를 하셔야지 지금 추가 매수하셨다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근 이 일주일이 상당히 중요한 타이밍이거든요. 일주일 지나서 어떤 변동폭이 커지거나 추가 하락이 있을 때는 그때는 추가 매수한 게 의미가 없어지다 보니까 이양 기다리시는 거 조금 지켜보시고 기다리셨다가 추이를 변동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이양 기다리셨으니까 지금은 기다리셔야 됩니다. 여기서 손절하는 건 의미는 없고요. 어떤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이양 하신 거 좀 참고 인내하시고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격대를 지금 보는 거 너무 어렵나요? 그 반등에 대한 가격대를? 추가요? 아니요, 반등에 대한 목표가 설정이 어렵습니다. 반등 목표가요? 근데 네. 지금 이 반등이라는 말씀을 언급 드리는 것도 어떤 호재라든지 이 기업의 네, 어떤 네. 성과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부 정책 이런 게 네. 나올 때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변동폭이 심한 장이 조금 일주일이고 지나서 네. 그런 게 겹쳐질 때 이게 제시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네. 어떠한 지금 특별한 그 부분이 없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버티기로 있습니다. 가자는 말씀이신 거죠? 예. 시청자님, 일단은 저희 비중을 더 남지는 말고, 만약에 뭔가 상황이 바뀌면 그때 들어가시더라도, 일단은 지금은 손절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기다리자라는 부분을 여러 번 강조해 주셨어요. 예, 지금 목소리가 또 너무 힘이 없으셔가지고, 일단 시간 투자하신 거기 때문에 지금 손절 못 하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최대한 네. 손실폭 줄이는 거 저희 한번 같이 기다려 볼게요. 그리고 내가 한 요 정도면 이제는 정말 매도해야 될까라는 생각 드실 때 다시 한번 논의 한번 해보실까요, 저희랑?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 여러 항상 가지- 긍정적으로 대응하세요.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네. 지금까지 만난 시청자분들 중에서 가장 목소리가 밝으신 것 같은데 수익률과 반비례하는 목소리를 듣다 보니까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내일 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뭐 수익이 날 수만은 없기 때문에 긍정적인 기운이 수익을 가져다 줄 것 같은 저희 시청자님 만나 뵙고요. 다음 유튜브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콜라라도님의 종목으로 갑니다. VC 남겨주셨는데 매수가가 14,500원이시고 비중은 10%세요. 오늘 가스텔 바닥이 잘 가길래 기대했는데 같은 골프주로 보신 게 맞으세요? 네, 그래서 괜찮겠다 싶어서 매수를 했는데 하락 마감이네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골프주 뭐 대장주인데 이것도 오늘 시세 못 내더라고요. 가스텔 바닥을 바로미터로 보시는 것 같은데 VC는 오늘 1.6% 정도 하락 마감이 나왔습니다. 유세벽 전문가님 골프 하세요? 네, 하세요. 볼 친지는 좀 됐는데, 네. 네네. VC 지금은 좋은 많이 못 하고 종목인가요? 있는데, 네. VC 같은 경우에는 보이스캐디 네. 예전에 보이스캐디 4를 제가 장모님한테 장인어른한테 선물해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러셨어요? 여기 신규 상장주입니다. 지금 신규 상장 이후에 주가 흐름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매크로적인 환경 때문에 이렇게 좀 흘렀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저는 지금 보이스캐디 관련해서 저는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거든요. 왜냐면은 갤럭시 워치라던가 아니면 애플워치 뭐 이런 것들이 워낙 거리 측정이라던가 이런 것들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을 좀 봤었을 때 보이스캐디가 과연, 그리고 이제 찍는 미터 측정기 요거 관련해서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전 다른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매출 증대. 근데 최근에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퍼터 그립 관련해가지고 세계 1위 업체인 이름이 네네, 그거 관련해가지고 인수를 했습니다. 네, 슈퍼스트로크. 그거 관련해서도 지금 이슈가 맞춰주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크게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골프 관련해서 되게 좋아하시고 있고 가스텔 바닥 관련해서 이렇게 좀 들어가셨다라고 하셨는데, 골프 업황은 너무나 좋죠. 지금 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약 잡기도 정말 힘들고 장마가 와도 볼을 치러 갑니다. 제 주위 사람들도 그렇고요. 네, 그렇지만 저는 지금 13,000원 라인이 저는 딱 가장 주요 기점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 13,000원 라인 60일 이평을 올라타느냐 못하느냐 요 부분이 가장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 계속적으로 윗골이 달고 밀리고 있습니다. 이 13,000원 라인을 돌파를 못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회를 줄 때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의 환승을 좀 권해드리고 싶고, 지니까 부근에서 저는
차라리 테일러메이드라든가 아니면 타이틀 리스트를 보유한 뭐 힐라홀딩스 혹은 FNF 이런 종목들을 한번 눈여겨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보호예수 물량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사실은 이 종목을 제가 종목 상담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잘 몰랐었던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 딱 보게 되면은 지금 개인들만 좀 많은 물량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렇게 시원하게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지속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거래량 터지면서 주목 받아줄 때, 단기적으로 급등 나올 때, 이때 좀 탈출이라기보다는 이제 다른 종목으로 이렇게 가는 것을 저는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프를 또 하시는 입장에서 대입을 해가지고 시장 전반에 대한 의견과 함께 만약에 이 섹터 내에서 수평 이동을 한다면 대안까지 마련해 주셨거든요. VC는 아직 분석도 많이 좀 쉽지가 않으실 것 같고 보유예수 물량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다른 종목 쪽으로 눈길 한번 주셔도 괜찮지 않을까 진단 들어봤습니다. 전화 다시 받아볼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종목 어떤 거 오늘 가지고 오셨어요? 대한유화. 대한유화. 예, 35만 원에 네. 40%인데 한 2년 넘었는지 그때쯤 됩니다. 아, 오래되셨어요. 예. 그러네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한참 지났네요. 예. 그동안 12만 원 떨어지고 하실 때 얼마나 가슴이 철렁철렁 하셨을까 싶어요. 지난주에도 계속 바닥이 나와가지고. 예, 하도 오래 기다리가 네. 이거 때문에 손실도 큽니다. 그러실 그래서, 것 같아요. 비중도 많으시니까요. 40%. 예. 네. 그래서 이거 때문에 병도 나했어요. 아이고, 예. 어쨌든 진단 좀 언제쯤 되면 얼마까지 올라갈는지 네. 기다리면 알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 봐서는 굉장히 오래되셨다고 하셨는데 시간에 대한 뭐 제약이 특별히 있으신 상황은 아니신 거죠? 대한유화에 대해서? 이게 네. 이제는 너무 오래되니까 지치고 해가지고 마음이 너무 지치신 상태시고. 예, 그래서 손실도 크고 해서 아이고, 어떡할까요? 네. 이거 올라갈 수 있는데 그냥 좀 올라가면은 네. 어떻게 손실 보더라도 처리를 해야 되는지 이래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일단 최대한 손실을 나오더라도 줄이고 나오시는 게 목표시고 그렇지요. 지금 마음의 병이 드실 것 같다고 하니까 너무 저희도 마음이 무거운데 걱정이 되는데 바닥 빨리 탈출할 수 있을지 저도 궁금하네요. 선생님 일단 저희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시고 궁금한 점 더 있으시면 그때 질문 주세요. 예. 네. 대한유화를 지금 버티게 하신 너무 효과가 없으세요. 너무 오래되셨다고 하는데 왜 바닥을 찍고 있는지도 진단을 조금 도와주셔야 될 것 같고 반등에 대한 어떤 속도라든가 강도 기대할 만한 트리거 있습니까, 전문가님? 네, 이제 코스피에 상장돼 있고 이제 뭐 석유화학이면서 플라스틱 관련 전문 기업입니다. 이제 시총은 한 8,700억 되고요. 월봉상 차트 보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2020년 코로나 3월을 기점으로 해갖고 이제 우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1년 2월까지 최고점인 40만 5,500원까지 올라왔는데 이 전화 주신 시청자분께서는 이제 말씀하시길 보니까 잠깐만요. 35만 원에 이제 40% 비중 갖고 계시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오래전에 이제 매수를 하셔가지고 수익 구간에 한번 들어오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최고점이 40만 5,500원이니까 35만 원에 몇 년 전에 매수하셨다가 2년 전이요. 네네. 2년 전이면은 21년, 20년이면은 글쎄요.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여하튼 간에 35만 원이면은 한번 수익권에 들어오지 않았나 그런 예상이 들고요. 이제 35만 원 이상으로 올라갔었으니까. 근데 그때 이제 정리 못한 게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오늘 어떻게 지금 저한테 들어온 종목들은 다 이렇게 고점에 물리심만 분분만 종목을 받아서 참 뭐라 위로의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이제 그 뒤로 21년 3월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계속 하방 압력에 의해서 내려왔는데 지금 월봉상 보면 이평선을 다 역배열로 해갖고 다 지금 이평선 밑으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MACD나 RSI나 스토캐스틱 이렇게 보조 지표를 봤을 때는 밑단에 와 있다는 거는 입증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아까 분과 같은 의견인데 지금은 손절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손절할 이유가 없고요. 근데 이제 대신에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가 이제 변동성이 큰 장이고 앞으로 시장 상황이 이제 상승이냐 하락이냐 분기점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번 주를 지나서 이게 만약에 이제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이제 저점을 딛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나온다면 그때는 이제 여분이 좀 된다면 이제 추가 매수도 권해드리고 싶으나 지금 시점이라든지 요 며칠 사이 안에는 절대 움직이지 마시고요. 이왕 이렇게 올해 2년 지켜오신 거 좀 기다려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기업 분석을 봤을 때는요, 그다지 이렇게 재무제표 봐서도 이렇게 좀 나쁘다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매출이 꾸준히 이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올해 전년 동기 비해서 24% 늘었고, 2020년부터 영업이익도 꾸준히 상승했으나 올해 1분기에 약간 이제 주춤한 큰 폭은 아닙니다. 약간 이제 전년 동기 비해서 모자란 부분, 그다음에 당기순이익도 이제 전년 동기 비해서 약간 이제 줄은 부분이 있으나 재무 비율 한번 보겠습니다. 재무 비율도 회사가 자금 유동성이라든지 부채 비율에 있어서 부채도 적고 유동성, 순환 자금도 상당히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1분기만 좀 실적이 약간 줄었다는 거 외에는 크게 이렇게 흠잡을 부분이 없는데 전반적인 지금 화학 쪽이 약간 약세를 보이면서 내려온 부분하고 대신에 이제 희망적인 건 정부가 폐플라스틱 이쪽 부분을 갖다가 이제 환경 부분이다 보니까 강화하고 정책 지원 육성하겠다. 이런 부분에서는 좀 희망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와갖고 이제 며칠 전에 대한유화가 이제 재활용 기술 때문에 도시 유정과 이제 업무 계약한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좀 약간 기대될 수 있는 부분. 앞으로 이제 친환경 부분이 이제 미래 산업 정책이고 전반적으로 이제 정부에서도 육성하고 지원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주가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하방으로 이렇게 내려온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이제 그런 이제 친환경 부분이 부각되는 그런 시점에 있을 때 상승할 때 그리고 전체적인 증시가 되살아났을 때 그때 이제 어떤 자금이 있다 보면은 이제 추가 매수를 좀 권해드리고요. 지금은 이왕 기다리시는 거 지금 대내적인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그냥 조금 움츠리고 계셨다가 이제 플라스틱이라든지 폐플라스틱 친환경 부분이 이제 부각되는 때가 왔을 때 그때 액션을 취해서 움직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추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본격적인 상승하려면 유가도 이게 또 내려가야 되는 거죠, 만약에 대한유화가. 네, 다시 한번. 유가도 이제 연동이 많이 돼서 유가 많이 그렇죠. 내려가야 이게 이제 되는 석유 거죠? 관련 핵심 화학적이다 목적인 보니까 거는. 네. 유가 부분도 좀 영향이 있죠. 그러니까 현재 지금 유가가 약간 누그러진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네. 이제 유가 전망 방향, 움직일 수 있는 변화 방향까지 같이 봐야 되니까 네. 이왕 기다리시는 거 좀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서 기회를 다시 엿보는 게 낫습니다. 지금 손절하는 건 사실 너무 손실이 의미가 크니까요. 없으니까. 예. 시청자님 더 가지고 계셔보자.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마음고생 너무 많으셨는데, 지금 이거를 손절하시면 너무 속이 상하실 것 같아가지고. 손절하면은 네. 제가 이게 1,000만 원 넘게 손실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얼마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지,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얼마인지 한번 조금 더 봐드릴까요, 시청자님? 예, 대충 네.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네, 가능합니까? 전문가님 그거 봐주실 수 있으세요? 이제 미래적인으로 봤을 때 차트상 봐서 이제 이평선 다 밑에 나와 있는데 이제 저점인 건 맞습니다. 제가 보조지표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이제 반등할 수 있는 주변 여건하고 신정부 그런 부분하고 했을 때 좀 지켜보셔야 된다. 지금은 제가 손절하는 말씀을 손절했다 갈아타면 또 엇박자 나면 더 큰 손절할 수 손실이에요. 있는 최대한의 반등 목표가 그걸 잡아주실 수 있는지. 손절 라인이요? 네. 손절 라인 제가 봤을 때 1차 지지대로서 13만 5천 원 정도, 13만, 제가 봤을 때는 13만 4천 원 정도. 지금 13만 4,5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저점을 잘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최대한 손실을 줄이고 싶은데 기다리면 어느 정도까지는 회복이 가능할까? 윗단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여기서 만약에 반등할 수 있다면은 제가 볼 때는 15만 원까지도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인데 그건 이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니까요. 네. 유가라든지 정부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내적인 악재가 해소가 됐을 때 네.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너무 조금 잡아주신 것 같아요. 예, 1차적으로 단계로 봐야죠. 한 번에 이렇게 급상승할 수 없는 지금 여건이다 보니까 네, 단계 네. 밟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15만 원 가면은 시청자님 그때 다시 한번 볼까요? 저희 어느 정도 반등 목표가 잡을 수 있는지요? 예, 네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너무 고생하신 것 같은데 좀 기다려 보셨다가 대한유화도 언젠가는 해뜰 날이 있지 않을까. 네. 긍정적인 기대감 가지고 일단은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힘내세요, 순자님. 예, 그리고 이거죠. 네. 어떻게 되나 하면 2년 전에 네. 이강무 전문가님께서 37만 원 올라간다는 거 그에 그대로 찍었어요. 찍었는데 그거 받으셨어요? 예. 예, 그때 그랬는데 네. 그걸 갖다 놓쳤었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놓쳤어요. 기회는 언젠가는 꼭 다시 올 겁니다, 시청자님. 네. 희망적인 네, 가격대에 감사합니다. 빨리 만나시기를 저도 함께 응원할게요. 힘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예. 대한유화까지 해서 저희가 종목을 봐드렸습니다. 가슴 아픈 종목도 있었고 오늘 뭐 그래도 조금 시장이 나아져서 그런지 좀 괜찮으신 분들도 계셨는데 다양합니다. 오늘 종목 이렇게 진다 하다 보니까 벌써 내일장 이제 준비해야 될 시간이 왔어요. 유세버 전문가님. 내일도 시장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맞춰가지고 전략 좀 내주세요. 저는 이번 주 관련해서 저는 반등이 시작될 것 같다라고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나스닥 지수가 좀 빠지고 있습니다. 프리한 시간에 좀 빠지고 있다라는 점은 좀 부담 요인이고 100포인트 가까이 빠지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이제 본장 시작하면서 어떻게 변수를 줄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겠는데 아무래도 미국 증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미국 시장이 좀 빠진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 시장 또한 잠시간에 조정을 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요번 주 흐름상은 저는 상방으로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고 내일 그렇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 관련해서 450조 투자 관련 요 부분이 다시금 부각을 하고 있어요. 부각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라던가 아니면은 이와 관련한 AI 관련 이런 종목들의 모멘텀이 좀 살아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3나노 공정 이 반도체 관련해서 굉장히 획기적인 거거든요. 반도체 사이즈는 거의 한 50% 가까이 줄어들고 전력 효율은 굉장히 좋아지고 이 과정을 지금 양산화의 성공이라는 이 이슈가 붙어준다라면 삼성전자를 필두로 우리 증시가 다시 한번 반등의 트리거가 될 것이다 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가장 많이 이슈를 받았었던 것이 아무래도 현대차, 기아, 자동차 관련 이슈랑 그리고 2차전지 관련해서 조금 한마디 보태자면은 원자재 가격, NCM, 그 3원기 배터리죠. 여기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집중을 하는 그런 섹터인데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에 따라서 이쪽 관련 종목들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는 두고두고 봐야 되고 원전 아까 아침에 특징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와 관련해서도 주목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계속 이번 주가 분수령일 거라고 강조해 주셔가지고요. 윤겸 전문가님 내일장 저희 어떤 거 포인트로 봐야 될까요? 네. 이틀간 저는 이제 반등한 부분은 그 기술적 반등, 반발 매수, 저가 저점에 와 있다는 인식 때문에 이틀간 좀 상승을 했는데요. 저는 약간 이제 보수적 관점에서 계속 이제 뭐 강한 녀석들 프로에서도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수목금이 분수령이다. 물론 이제 더 상승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좀 이렇게 이틀 연속 이렇게 올라온 만큼은 올라가기 좀 힘들다라고 보는 이유가 28, 29 연속해서 이제 지표가 발표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증시가 미 증시하고 연동성, 민감성이 따라가다 보니까 특히 28일 날 미국 주택 지수가 이제 발표되는데 지금 중요한 게 이제 미국 그 주택 대출 금리가 5.8%까지 올랐어요. 예전에 아시겠지만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도 그때는 이제 그 무주택자들한테 이제 100% 대출을 해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펴가지고 부동산이 폭락하면서 이렇게 큰 연쇄적인 금융사태가 났는데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주택 구매자들도 부담이고 보유자도 부담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하게 주택 구매 지수가 지금 지표가 좀 적게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이 크고요. 미국 1분기 GDP 29일 날 발표도 마이너스 1.5%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시카고 PMI라든지 중국 제조업 이런 부분도 지금 예상치보다는 좀 적게 나올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예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증시가 이제 반발 매수에 의한 기술적 반등이지 이게 어떠한
전반적인 악재가 거쳐서 호재에 의해서 올라가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취약하다고 볼 수 있죠. 미증시도 지금 어떠한 이제 지표나 도표에 의해서 변동폭이 크다는 건 그만큼 취약하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주요 일정의 도표를 잘 보면서 지표를 보면서 시장을 대응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요. 또 지금 변수가 뭐냐면 외인의 수급입니다. 지금 요새 증시에 이런 속된 말이 지금 흐르고 있는데 그 오징어 게임에서 그 오영수 역할을 하셨던 그 노인분이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다 죽어라는 말이 있는데 이러다가 개미 다 죽어란 말이 지금 유행어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외인들이 지금 뭐 수급도 안 들어오고 환율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이제 분산 투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공매도로 한 80% 가까이 공매도로 외인이 액션을 취하다 보니까 내일부터 또 공매도란 부분이 좀 무시할 수 없거든요. 기울어진 운동장,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에서 개미는 지금 피해를 입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하고 또 이제 이런 반대 매매가 아직도 지금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요. 이런 종합적인 부분을 봤을 때 이번 주가 낙관만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의주시하면서 신중하게 지켜보면서 이번 주에 만약에 수목금 때 만약에 지수가 빠진다면은 저는 이제 더 하방이 열려 있다고 보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제 이럴수록 어떤 공격적인 매매보다는 신중하게 대응하시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심 섹터는 또 아래 자막으로 나가겠습니다. 네, 두 분 다 짤막하게 공개 방송 잠시 후에 하시던데 유세우 전문가님 예고 좀 해주세요. 네네. 네. 어쨌든 내일 대응, 이번 주 관련해서 좀 대응 전략 관련해가지고 브리핑 드릴 예정이고, 아까 나스닥 프리장 시간 지금 하락하고 있다는 거 정정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승 중입니다. 네, 나스닥 한 0.8%, S&P 500 0.7, 네, 다우가 0.6 정도, 선물지수 지금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겸 전문가님도 공개방송 바로 하시네요. 5시 10분에. 네. 그 이제 지금 반등 타이밍이긴 한데 이때 시장 대응 전략을 어떻게 앞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보를 드리고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굉장히 또 보수적으로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타이밍 언제 보시는지 대응 방법까지 일러주신다고 하니까요. 두 분이 또 바로 굉장히 바쁘게 또 준비하시는 가쁜 호흡으로 준비하시는 공개 방송이니까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진시진도 두 분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틀장의 반등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궁금했는데 여러분들의 제각각의 상황들 그리고 어떤 생각들 하고 계신지 저희 얘기 나눠보면서 종목 진단까지 알차게 함께 해봤습니다. 내일 장에도 웃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희 진시즌 인사드릴게요. 투자 판단에 대한 다양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명의들을 복귀는 최태규 전문가님 준비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